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한국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갭투자,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에 대하여 초강력 대책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급 확대 정책만 가지고 한가하게 노닥거리고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집값을 원상 회복시키겠다며 여러 번 호언장담하더니 결국 송구스럽습니다 라는 말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만일 코로나 사태를 염두하여 수세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면 집값 거품은 더욱더 부풀어 올라 결국 터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지만 2021년 버블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 부동산 이대로 가면 진짜 5억이 1억 된다. 지금 고층 아파트들인데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높이 뛰면 뛸수록 추락도 커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것도 못 뜁니다.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전망, 이게 전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 전망이 아니라 단기 전망이 되다 보니까 일단 수도권은 지속 상승으로 가닥을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 근처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전망, 겨울 아마 폭등할 거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겨울 폭등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1년 내내 뛸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이 따라붙지 않으면 이거 이대로 갑니다. 진짜로. 상승 아파트,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뛸 거냐? 전체 아마 다 뛸 거예요. 강남도 많이 뛸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중저가, 저평가, 서울, 경기도, 인천, 중저가, 저평가 이런 것들 위주로 폭등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2020년 주로 뛰었던 그대로 옮겨가면 돼요. 2020년에 많이 뛰었던 것들은 주로 그 전에 안 뛰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전에 덜 뛰었던 것들이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별 대처. 그럼 개인별로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고요. 연끌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리 오래 계속 뛴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물론 연끌을 내도 뭐 6억짜리를 잡는데 3억 빚내서 6억 잡는 거는 잡는 것과 그 다음에 뭐 한 10억 넘어가는 것들 5억 막 되는 것들 이거 신용대출까지 해가지고 막 6, 7억씩 막 많이 이렇게 받는 거 누가 더 위험할까요? 둘 다 위험하지만 금액이 클수록 훨씬 더 위험하겠죠. 정부 정책, 결국 이거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갭투자,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이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이거 외에는 없는데 지금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계속 뛰지. 공급대책이나 끄적끄적거리고 당연히 공급은 해야죠. 근데 그런 식 공급대책 갖고는 CR에 먹히지도 않는데 좀 너무 좀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 등락 혼전. 근데 지방은 좀 다릅니다. 지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그래요. 보세요. 자, 전망. 겨울에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상반기 1년간 지역별로 상승하는 곳이 있고 하락하는 곳이 있고 달라진다 이거예요. 등락 아파트, 오르고 내리는 아파트 이거 주로 저가 저평가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많이 뛰었던 고가 고평가 특히 폭등했던 아파트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경매수 하지 마세요. 비싼 것들. 개인별 대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지방 같은 경우 실소유 저가는 매입하세요. 뭐 3억, 2억, 1억 이런 것들 5천 뛰고 1억 뛰고 그 정도는 10년 이내에 뭐 그밖에 안 뛰었다 그러면 실거주 집으로 내 아파트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세대수만 웬만하면 한 500세대 정도 넘어가면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투자 목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잡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자, 정부 정책 역시 갭투자,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그리고 집값이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또 조정적 해제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도권은 그러면 이제 세분화해서 수도권 흐름 강남, 서울, 경기, 인천 전반적으로 상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갈 가능성이 커요. 설 지나고도 더 많이 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설 이전에 뭔가 대책이 하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대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그런 어줍지 않은 공급 대책만 갖고 집값 잡는다? 택도 없어요. 더 뛸 거예요.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지방 고가 아파트 폭등으로 수도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너무나 많이 뛰어버리니까 다 뛰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고가 아파트들이 너무 뛰니까 서울이 싸 보이는 거야. 특히 강남 한강변이 싸 보이니까 요즘 뛰는 거예요. 특단 대책이 없다면 겨울 내내 상반기 내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은 매물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 호가는 오르면서 모든 아파트는 상승폭이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서울, 강남, 수도권 다 마찬가지예요. 지방 투자자 2030 영끌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갭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외지인들 투자, 갭 투자 이런 거 막으라고 하는데 안 막으니까 계속 지금. 자, 이번에 지방 볼까요? 광역시 상승세 주춤하면서 지방 중수도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중수도시가 확대되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폭등하고 그러진 않아요. 거리 없이 좀씩 올라가는 형태예요. 예전하고 좀 달라졌죠. 지방 고가 아파트 수도권 추월하여 매수자가 확 끊겨버렸어요. 일부 아파트들이 수도권 추월하면서 너무 비싸다 이건 아니다. 뭐 메리트가 없으니까 아예 호가만 높은 데서 덜렁덜렁하고 있지 누가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아마 이 순서로 갈 거예요. 지방은. 지금은 상승이죠. 이제 매물 줄어들면서 보합 그리고 하락 이 순서로 수도권은 내내 올라갈지 몰라도 지방은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었고 지역마다 좀 차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매물이 증가하고 거리랑 줄어나면서 소강 상태. 이미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 지방 안 팔린다고 지금 벌써부터 막 빗발칩니다. 폭등한 아파트 폭락 위험성이 커요. 뭐 조금 뛴 거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많이 뛴 것들 부산, 대구 이런 데 엄청 몰려있죠. 뭐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제가 지적해줬던 곳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지금 불안한 흐름을 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경실련하고 시민단체가 부동산을 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비판했죠. 여기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반시장 사회주의 정책 집값 폭등. 결국 집값을 끌어올린 것은 시장에 반하는 사회주의 정책. 이거 좀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라는 말. 집값이 폭등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임대주택자 지금 정부의 최대 패착 별표를 칠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 임대주택자 51만 명, 약 150만 채 정도 되죠. 종부세, 양도세, 빵원. 물론 계속 빵원 준 건 아니지만 초창기 때 종부세, 양도세 1원도 안 걷겠다. 그리고 대출도 80%까지 하면서 어서 빨리 등록해라. 그러는 바람에 아파트 매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정말 유치원만도 못한 그런 정책을 폈는지. 이건 진짜로 이건 여러분들 정부가 특이한 거예요. 이거 참 피눈물 날 일이에요. 이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 특혜, 더군다나 또 외국인들, 왜 이렇게 중국인들 특히 왜 특혜를 줘가지고 국내인 역차별, 이거 상당히 불평등하지 않나요? 좀 더 강력하게 외국인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부동산을 못 잡게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게 다른 나라 외국의 법이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거의 대출 규제도 없고 우리나라만 강력하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한 말이에요. 집값 잡겠다고 24번이나 쇼를 한 거예요. 실제 집값은 대폭등했죠. 자, 투기 근절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악용해가지고 1세대 1주택자한테도 과세를 너무 강화하지 않나요? 아니, 왜 M1 1가구 1주택자들한테 그 과세를 이렇게 강화해요? 세금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대규모 임대 분양은, 그리고 또 임대 분양을 너무 많이 해요. 누가 거기에 살려고 하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되는데, 그런데 정부는 계속 임대주택만 못 져서 안달이야. 이것도 역시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나요? 자, 아무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네요. 자, 대통령 부동산 발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2017년 취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취임 전에도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박근혜 후반기 때도 집값이 많이 뛰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 취임하기 전에 대기 시절에도 굉장히 뛰었어요. 탄핵 뛰는 바람에. 그러면 이때 잡았어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 속에 있다. 이 말을 다 믿었어요. 누가? 젊은 층들이. 서민층들이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 도중도 중에도 계속 뭐 집값 잡는다 어쩐다 이런 말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19일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 이때까지도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반드시 잡겠다. 2022년 1월 7일 부동산 원상복귀하겠다. 자, 원상복귀라는 말이 2017년 이때로 원상복귀하겠다. 자, 지금 원상복귀 하려면 10억짜리가 내가 보기엔 한 5억으로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 투기와의 전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투기 세력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쇼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더니 결국 1월 11일 주거 문제로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기자가 물어봤죠. 그러면 집값 확실히 잡을 자신 있습니까? 안 잡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본인이 자신 없는 말을 왜 해요? 자, 이번에 일본 80% 폭락 닮아간 한국 부동산, 이거 별표입니다. 오늘의 제목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일본 부동산 버블 과정,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은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도 상세하게 다뤘지만 한번 여기서 한 페이지에서 요약을 해볼게요. 일본 부동산 프라자 합의가 1991년이었죠. 그때까지 약 버블이 7년 정도, 1985년에서 1991년 이 7년 동안 엄청났죠.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한국 부동산 코로나19 이게 근간이 돼요. 여기는 프라자 합의가 문제가 됐다면. 자, 버블 역시 7년이네요. 2014년부터 2020년. 근데 2021년 현재도 뛰고 있으니까 지금 8년째가 될지도 모르겠죠? 자, 일본은 부채 GDP 대비 300%를 초과했습니다. 물론 가계부채만 따진 게 아니라 기업부채, 특히 여기는 기업부채가 많았죠. 정부부채 포함해가지고. 자, 한국부채 GDP 대비 300%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다를 거 없죠? 세 번째. 일본은 주로 상업지 341%가 폭등했고 주택지는 250% 폭등. 결국 금리 인상, 환율의 문제가 화근이 돼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서울 집값 250% 폭등. 이것도 비슷하네요. 자, 실제로 서울 집값 지금 2013년 바닥부터 따지면 250% 폭등 맞습니다. 금리 인상, 또 환율이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나오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코스가 너무 연도가 달라도 코스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부동산, 일본 많이 떨어진 곳들 80%까지 폭락을 했고요. 25년간 장기 침체를 거뒀어요. 사실상 지금까지도 침체라고 봐야 돼. 일본은 지금 30년인데 잃어버린 30년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부동산 거품 최대. 우리나라도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5억이 1억 된다라고 한 거예요, 제목을. 자, 장기 폭락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한미일 부동산 금융위기 한번 거품 비교해 봅시다. 자, 일본 이렇게 아까 프라자 합의 1991년 이때 아무튼 여기서 7년간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이렇게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한번 볼까요? 2007년 자, 서프라이 무기지론 사태 여기 보시면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 자 2020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붕괴 한 번 없죠. 그럼 결국은 언젠가 이렇게 무너질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가계부채까지 심각하니까.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일본 이렇게 높았고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일본 여기 91년 2007년 한국은 우리나라도 91년에 좀 높았다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 미국의 서프라이 무기지론 그 수준은 충분히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만큼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뛰었죠. 지방은 다 뛴 건 아닌데 지방의 고가 아파트 이게 지적을 하면 서울의 전체 수도권의 고가 지방의 고가 이게 거품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보시면 금융위기 터진 일본 그 다음에 이때 미국 그만큼 지금 올라왔잖아요. 일본만큼은 아니래도 거의 이거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요? 자 서울 집값 세계 2위 모 카페를 들어가 봤더니 뭐 100만 명이 넘는 카페입니다. 가봤더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다른 나라 IMF, OECD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뭐 37위네 집값 상승률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 말 믿나요? 이건 사람들이 참 답답하게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아파트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 이걸 그냥 지멋대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가 집값 뜁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했다면 확 달라지겠죠. 이거 실제로 여기 보세요. 집값을 객관적으로 잡았더니 서울이 세계 2위야, 2위. 엄청 여기 금액 나왔잖아요. 금액도 지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일본이 홍콩이고 어떻게 수천 개의 도시 중에서 2등이 서울이야. 국민소득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에서 상위권도 아니에요. 거의 선진국 간당간당 하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맞는 것처럼 막 도배질을 했더라고요. 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 걔는 금액까지 써 있잖아요. 자, 주요 가계부채 비율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100.6, 다른 나라 지금 주요 국가 유로존 60.5밖에 안 되는데 압도하고 있고요. 급증하는 가계비 1682조입니다. 지금 GDP 대비 100%가 넘어섰고요. 상승률은 증가율은 가계부채가 2위, 자 기업은 3위, 정부 부채도 4위예요. 상승 증가율이. 칠레 다음으로 증가율 2위가 우리나라라고요. 자, 변창표 부동산 공급대책, 역세권 고밀개발 20만 30만 가구 공급대책 서울 전에 나올까?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대책, 지하철 역세권 범위 확대 및 고밀개발. 일단 정부 정책이 지금 이번에 이런 것들이 설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하철 역세권 범위 확대 및 고밀개발. 이제 투자를 혹시라도 한다면 이런 것들 관심 가져야겠죠.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공공주도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확대. 즉 재개발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겠네요. 토지 임대부, 환매부 조건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오른쪽 변창음식 공급 방안 3종 세트. 역세권 고밀개발은 대상지가 도심 역세권이에요. 중공업지역은 서울 내 공장 비율이 50%가 넘는 3,000제곱미터 이상 중공업지역 용지입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약 2층 가구 미만, 노후, 그리고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들. 방식은 LHSH, GH 등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올려주고 공공임대주택을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 된다. 혜택은 뭐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면제시켜주고요. 자, 주거지역 층수 제한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이렇게 완화한다. 대통령 부동산 발언, 과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발언, 이건 2019년부터 이제 한 말을 보면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과열 양상을 믿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과 진정된 양상을 보이고 이런 적이 없어요. 무슨 안정화는 안정합니까? 계속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결국 이번에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딱 2줄이에요. 2줄. 사과 더 했어야 돼요. 이걸로 끝날 말이 지금 아니에요. 본인을 믿고 집을 안 산 사람들. 지금 제 댓글 보니까 나를 믿고 집을 안 산 사람들. 개 똑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끝까지 읽어봐야 내용을. 제가 집 잡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 소형 또 저가 아파트는 계속 사라고 노래 불렀는데 제목은 물론 이렇게 갔지만 제목만 턱석 보고 그냥 귀찮아서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비판만 촥 해놓고 비판을 당할 사람이 여기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이 후원장담하고 이 사람은 또 결정권자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강력한 정책 안 나오고 있잖아요. 5월까지 팔라더니 버티면 된다? 양도세 오락가락. 글쎄요, 이건 보니까 무주택자들은 왜 양도세 혜택을 주느냐? 그럼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솔직히 저는 객관적입니다. 무주택자, 굳이 말하자면 무주택자 편이에요. 왜? 너무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이 시점에서 집 없는 분들. 양도세를 안 내게 하는데 누가 팔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양도세 혜택을 주고 끝나라는 게 아니야. 양도세 혜택을 그것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주고, 그때까지 안 팔면 조건을 달고, 지금 현대로는 안 돼요. 다주택자들은 뭔가 세게 때려버려야 돼요. 종부세, 누진세를 때려버린다든가, 종부세를 갖다가 아예 대폭 강화를 시켜야 돼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자, 종부세 지금 0.6에 3.2가 1.2에 6.0. 아마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강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세 볼까요? 여러분들 1년 부여하면 지금 40%지만 이제 앞으로 70%. 2년 부여하면 기본 세율. 근데 48%까지. 근데 지금 앞으로는 60%. 이제 규제지역 중과세율이 지금은 40 플러스 10, 2주택은 40 플러스 10, 3주택은 40 플러스 20인데
이제 6월부터는, 올해 6월부터는 40 플러스 20, 40 플러스 30. 즉, 60% 2주택자. 3주택은 70%까지 올라갑니다. 취득세는 지금 2주택 8%, 3주택 10%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그때까지 안 팔면 세금 때리겠다 그러면 매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본물처럼. 서울 주택 매수 우위 지수 보시면 2000년 앞에도 엄청 뛰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너무 뛰었다라고 말들이 많았고 뭐 계속 그랬는데 2020년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예요. 지금이 최고예요, 최고. 매수 지수가. 그럼 어디가 많이 뛰었느냐? KB를 기준으로 봤더니 여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보라색이. 금방 맞추시네. 바로 여기가 세종입니다, 세종. 그 다음에 여기에 몰려있는데 여기 많이 뛴 곳들 특별히 보면 수원, 영통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종 이런 곳들이 지금 많이 뛰었죠. 특히 경기도 쪽이 많이 뛰었고 지방이 많이 뛰었습니다. 2020년에. 그럼 이 흐름은 계속 이어갈 거예요. 다만 지방은 탈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 지방은 조정지역을 때려버리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가야 뭐 이렇게 부시가 살아나는데 예전에 특기군들 막 옮겨 다녔잖아요. 이제는 갈 이유가 없는 거야, 거기를. 마포 20억, 도봉 10억, 6박, 다시 불붙는 서울 집값 실제로 그러잖아요. 지방 집값이 10억, 20억, 30억 가다 보니까 염리동 마포 프랜차이즈 16억이 19억으로. 자, 6월 달에서 12월 달인데 불과 이렇게. 경희궁자이도 17억에서 18억 7천으로. 중계동 청구 3차 10억 23억으로. 창동 동화청솔 8억대가 9억 5천만 원. 10억도 넘기죠. 자, 집값 폭등 세종시 청약 경쟁률도 1위. 세종 153대 1.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그냥 평균입니다. 이건 평균. 최대가 아니에요. 서울 89.8, 부산 60.2. 전국이 지금 기본 다 30대 1이 넘어가네요. 왜?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청약밖에 믿을 게 없거든.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 이거죠. 빨리빨리 집값을 떨어뜨려야지. 자, 돈이 넘쳐납니다. 쭉 미끄러질 일 남았네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투기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력한 정책을 쏟아내야만 부동산 거품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매매, 청약 등에 궁금하여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